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이 불대소식의 표준형 그리고 간소화,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자,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상기해 보면은 이 불대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불대소식이 사실 왜 필요해요? 이거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? 이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거나 또는 이 디지털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수학적인 연산의 형태다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 불대소식이 표준 형태가 있어요. 자,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개요라고 한번 해놓고 여러분이 어떤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려고 해요. 그러면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자,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게이트들, 뭐 AND를 쓸 수도 있고 OR을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걸 써가지고 어떤 디지털 회로를 하나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디지털 회로를 만들 때 입력이 있을 거잖아요. 간단하게, 예를 간단하게 들기 위해서 입력이 두 개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 두 개의 입력이 00, 01 여러 가지 그 조합들이 들어갈 텐데 그때 출력이 뭐가 나오는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이 입력의 조합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. 뭐 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01, 10, 11 이런 게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를 해석할 때 입력의 모든 조합들을 전부 다 써요. 그 다음에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출력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출력이 나오게끔 만들고 싶어요. 어떤 회로에 00일 때 1이 나오고 10일 때 1이 나오고 그 나머지는 0이 나오는 이런 디지털 회로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이 이 출력 F를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 보시는데 그럼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냐면 언제 이 출력이 1이 나오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이 언제 이 출력이 1이 나와요? 보시다시피 A는 0이고 B가 0일 때 1이 나오잖아요. 그럼 이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를 이 불대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A가 0이고 B가 0일 때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나요? 그러면 A가 0, B가 0을 실제 여기다 넣어보면 1이 나오잖아요. 그죠? A가 0이고 B가 0일 때 또는 그러니까 이 또는은 논리연산으로 이게 논리합이 되는 거니까 또는 그 다음에 A는 1이고 B는 0일 때니까 A는 1이고 B는 0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1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불대소식을 써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. 그런데 꼭 1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. 제가 언제 0이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은 이 F가 언제 0이 나오냐면 언제 0이 나와요? A가 0이고 B가 1일 때니까 A가 0이고 B가 1일 때 또는 그 다음에 A는 1이고 B는 1일 때 나오잖아요. 그런데 나는 이 최종 출력을 F로 하고 싶은 거예요. 이거는 0일 때고 한번 확인해 보면 A가 지금 여기 볼까요? A가 0이고 B가 1일 때 그럼 A가 0이고 B가 1일 때를 한번 써보면 A가 0이고 B가 1일 때니까 얘는 1이잖아요. 그럼 F 바가 1이라는 얘기는 F는 0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통일해서 F로 쓰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F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? 다시 발을 해주면 되겠네요. 그럼 얘는 F에 대한 표현식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쓸 수밖에 없냐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바 B바에다가 AB 바 이렇게 될 거예요. 드모르간 법칙을 그대로 쓰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 더하기 B 바 여기다가 A 바 B 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논리회로를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쓴 거예요.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각각의 항들은 전부 다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.
그죠? 각각의 항은 곱인데 이 항을 어떻게 합으로 나타냈습니다. 여기를 보면은 이 각각의 항은 전부 다 합이잖아요. 얘도 합이고. 그런데 이거를 묶을 때는 곱으로 썼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출력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럼 이거는 무슨 형태예요? 지금 곱의 합 형태로 나와 있어요. 곱의 합 형태로 표현이 됐고, 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? 합의 곱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곱의 곱을 product, 합을 sum이라고 하면, 그죠? 얘는 곱의 합이니까 sum of product잖아요. 그래서 얘를 SOP라고 표현을 해요, 주로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? 합의 곱이니까 product of sum이 돼서 얘는 PO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이 용어가 아니고, 내가 이 디지털 회로의 출력을 딱 뽑아냈을 때 그 출력을 불대수식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다. 하나는 곱의 합, 하나는 합의 곱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이 곱의 합과 합의 곱으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곱의 합, 합의 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